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드스쿼드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가벼운 주제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들 애플 인텔리전스를 들으러 가셨나 봅니다. 다행히.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비전 OS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비전 OS를 모두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방식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우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전 스페이스, 비전 휴먼 스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5, 60년대의 아날로그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 컴퓨터와 매킨토시 그리고 아이폰을 거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5, 60년대 아날로그 컴퓨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 화면으로만 보던 그런 화면들인데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컴퓨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와 다르게 말 그대로 아날로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는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컨트롤러와 인디케이터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5, 60년대에 만들어졌던 컴퓨터들은 특별한 입력 장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우리가 잘 사용했던 그 당시에 익숙했던 물건 중에 하나인 타자기를 연결해서 물리적으로 타자기를 치면 그게 입력 장치가 되는 형태로 동작을 했었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켜고 끄는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눌러서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저렇게 눌러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푸시 한 번만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두 번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 버튼을 푸시 버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익숙하다는 단어와 그리고 스위치, 버튼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박물관에서 조금만 더 가보면 굉장히 또 낯선 컴퓨터가 나오는데요. 글씨는 안 보이시겠지만 유니백이라는 컴퓨터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컴퓨터였는데요. 이 컴퓨터에도 한쪽 면이 전부 다 이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로 치면 뷰, 스위프트 UI로 만드는 뷰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입력 장치들은 주로 이제 컨트롤러들이고요. 스위치를 껐다 켜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을 돌리는 동작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렀던 컨트롤들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받는 것들이 다 불이 켜지는 인디케이터들이에요. 그 인디케이터들이 어디에 어떤 불이 켜졌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공도로 사용이 됐던 거고, 변화 요소들을 보면 컬러가 좀 다른 버튼이 보이고요. 크기가 좀 중요도나 의미에 따라서 다른 거 보이죠? 저 위쪽에 있는 버튼들은 굉장히 중요한 버튼인가 봐요. 그래서 열쇠를 돌려야지만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컴퓨터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익숙한 것들도 이미 그 당시에 익숙한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려는 시도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 뒤에 있는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항상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차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애플이 창업한 70년대가 됐습니다. 70년대에는 애플이 창업했을 때에는 이제 모니터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컴퓨터만 만들어졌던 시기였고요. 그렇게 컴퓨터 애플 1, 2 시절에 보면 컴퓨터에 키보드가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모니터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 70년대 모니터를 대신하는 장치는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은 흑백 주로 모노크롬이나 흑백 텔레비전이었고 이제부터가 이제 개인화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TV는 주로 거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로 쓰기 위해서 TV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각자 쓰고 싶은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갖고 싶은 욕망들이 생기게 되고 앞에 봤던 아날로그 컴퓨터에서는 인디케이터가 어디에 켜졌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라는 글자를 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텔레비전에 글씨를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때부터가 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애플 로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컬러 시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고 애플 로고도 컬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컬러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이제 GUI 컴퓨팅, 우리가 알고 있는 GUI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UI 컴퓨팅부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한 것을 뭘 차용했느냐 하면 바로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위에 파일과 폴더가 있고 책상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 구조를 비유적으로 메타포로 사용을 해서 컴퓨터에 적용이 된 거였죠. 그리고 그 창 하나하나들을 이제 윈도우라는 단위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GUI에서는 동작하는 표시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단위가 윈도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윈도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윈도우를 선택하기 위해서 커서를 움직이면서 실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라는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치들을 점점 많아지면서 애플도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저는 GUI 시절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앞에 보셨던 그 텔레비전 시대에도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GUI가 없던 시절에도 이미 이런 메타포라든가 보이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사용자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문서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77년도에 있었던 저 문서를 제가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는 이 장치는 쓰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한 가지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느끼기보다는 보고 바로 느낄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서 추론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이거 될 것 같아 하고 느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지점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을 더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UI 시대가 됐으면서 시각 정보가 많아지거든요. 그 컬러도 보이고 버튼도 생기고 스크롤 바도 생기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HCI 학문도 이제 생기고 학회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아이폰 시대가 됐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터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장치가 생겼는데 이제 PC 시장이 그만큼 한 10 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더 커지면서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됐는데 ACM에서 모바일 컴퓨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딘가의 네트워크에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장치들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만 쓸 수 있는 장치들도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시작해서 요즘 냉장고들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장보기를 주문할 수도 있고 점점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냉장고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요. 자, 이 터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터치 인터페이스부터 익숙한 세대들이 지금 10대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장치들이 다 터치를 사용하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손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터치다 보니까 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느낌을 주는 도구로서 햅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햅틱이 이제 반응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많은 방식은 카메라 앱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카메라 앱을 이길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양한 앱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폰에서는 예전의 유산들 컨트롤과 인디케이터와 그리고 그 버튼들 스위치, 토글 스위치, 세그먼트 컨트롤 같은 애들이 다 아날로그 컴퓨터부터 있었던 유산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이 GUI 시대에서 넘겨받았던 윈도우도 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드디어 이제 비전 OS 시대 얘기를 할 타이밍입니다. 비전 OS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더 달라져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터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펼쳐야 되고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공간은 무제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우리가 갇혀 있는 실내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네, 가상의 공간과 이어지기 때문에 무제한의 공간입니다. 자, 그 그림을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기존에는 가상의 평면에 갇혀 있었던 GUI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입체적이고 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공간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평면에서 공간 쪽으로 바뀔 거고요. 가상에 보이는 것에서 실제 보이는 것과 증강되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하는 것의 욕망이 굉장히 크고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비전 프로를 이제 체험하러 데모 부스에 가면 주로 해주는 데모가 이제 달 혹은 뭐 조슈아 트리나 네, 그 요세미티 이런 데들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제 아예 공간을 바꿔버려서 내가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것처럼 네, 가게 느끼고 그 환경에 갔을 때 또 느끼는 감정들을 네, 느낄 수 있게끔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시각 정보라는 것 자체를 개발자들이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프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눈 가까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눈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야각이라는 게 있고 그 시야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집중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이 스크린을 바라보실 때 크게 전체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네, 이렇게 90도 정도를 크게 바라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저 안에 원 안에 10글씨라가 써 있는 것 자체가 잘 인지가 안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넓게 볼 수 있지만 점점 집중할수록 좁게 보게 되는데요. 시야는 100도 가까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인지하는 포커스를 두는 범위는 60도보다 작은 30도 이내가 되고요. 60도 정도 이내에서는 어떤 움직임 자체는 인지를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색상 정보도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색깔을 보려면 30도 정도 이내에 있는 정보만 색깔로 구분을 하실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색깔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중하고 있을 경우에 만약에 저 10도에 해당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주변에 뭔가 다른 게 지나가더라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찾아보시면 오랑우탄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누가 공을 어떻게 옮기는지를 카운트를 세보라고 영상을 보여주면 그 공에 집중하느냐고 주변에 뭐가 나타났는지 모른다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10도보다 더 작은 경우로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책을 보는 경우예요. 글씨를 읽을 때는 5도 이내로 굉장히 집중해서 시야를 동공을 집중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자료를 보다가 졸리시면 좀 넓게 보시면 좀 덜 졸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글씨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피곤한 일이라는 건데요. 개발자들한테 그러면 이 비전 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요약을 해보면 개발자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공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줄이 지나가고 있고 구가 보여지는데 이 사실은 다 같은 줄로 같은 것을 보여주지만 어느 곳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를 포커스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줄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라서 사람의 눈은 굉장히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술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으로도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인터페이스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 인터페이스들은
우리가 컨트롤은 입력을 받는 거고 인디케이터는 출력하는 거고 뭐 텍스트로 글씨를 볼 수 있었고 윈도우라는 걸 띄워서 GUI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2D 화면, 3D 화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는데 앱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3D였지만 3D 앱이 아닌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익숙한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해서 앱을 만들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면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디지털 컴퓨터로 바뀌면서 흑백 TV에서 컬러 모니터로 그리고 증강현실로 바뀌는 이런 흐름에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가 마우스를 사용했었던 것에서 이제 멀티터치를 사용하는 시대로 됐으면서 이제는 공간의 허공에다가 터치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험들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앱도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익숙한 게 윈도우기 때문에 윈도우를 기반으로 비전 OS 앱을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윈도우는 다 투명해서 유리처럼 반투명한 윈도우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익숙하면서도 공간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윈도우를 사용하지만 새로운 윈도우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윈도우뿐만 아니라 볼륨이나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앱으로 전환할 때 앱을 시작할 때 바로 공간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윈도우로 시작해서 점차 전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사람들이 눈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변하는 것보다 천천히 변화하도록 유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눈이 동그랗기 때문에 사각형을 보는 것보다 원구 형태를 보는 게 훨씬 더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입체로 볼 때는 더 그래서 그 닫기 버튼이나 뭐 그 셀렉트 버튼 같은 것들이 다 동그란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모서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모서리를 쳐다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그란 걸로 만들어야 눈동자를 거기 원하는 곳에다가 유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앱을 만들 때 기존에는 우리가 원하는 앱을 뭐 앞에 설명하셨던 뭐 여러 가지 모두를 위한 디자인, 앱을 경험을 설계하라고 했는데 비전 OS 앱을 만들 때는 마치 박물관에 간 것처럼 공간 경험을 설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고 어디를 가서 어디를 거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거냐라는 공간 경험을 많이 하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자들도 이제 박물관에 자주 가셔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그거를 눈으로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뭐였냐면 이거는 일본의 도쿄 지하철 노선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만들던 앱이 이런 평면의 앱이었다면 이제는 오른쪽과 같은 앱을 만드셔야 됩니다. 직접 더 보고 실제와 가까이 되고 더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마치 3차원 터널을 탐구할 수 있는 것처럼 2D 윈도우 공간에서 벗어나서 3차원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앱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전 OS에서는 앱을 만든다는 게 완전히 다른 느낌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 프로가 앞으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야각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두 개인 이유가 한쪽에 그 시신경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맹점이 있어서 안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점을 다른 눈이 본 것으로 메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맹점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걸 보시려면 나중에 이제 나가셔서 여기서 하시면 헷갈리시니까 나가셔서 이렇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해보시면 손가락이 사라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색을 인지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색을 인지하는 범위가 다르고요. 갸수도 다르고 그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 OS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최근에 비전 OS를 비전 프로를 착용했지만 입체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색맹처럼 입체를 덜 느끼는 사람들도 세상의 10% 이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다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심볼도 2D 심볼뿐만 아니라 3D 심볼이 필요하고 리얼리티 프로에서 사용하는 AR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음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음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동안 애플이 입체 음향, 공간 음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가 두 개지만 입체 음향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거리는 굉장히 잘 인지를 하지만 높낮이는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공간 음향에서 위에서 나는 소리랑 아래서 나는 소리를 구분을 못하고요. 사람 귀는 이제 이 귀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수평선에서만 인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 앱을 만들면서 소리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사용해 볼까를 고민했었는데 또 소리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간 터치 이제 핸드 트래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제약사항이 많고요. 네, 굉장히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애플도 링을 만든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네, 뭐 취소됐다는 루머도 있고요. 그래서 링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링이 있으면 네, 굉장히 정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링을 그래서 건틀렛처럼 다섯 손가락에 다 껴야지 되는 건가 네,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이 손으로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제약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음성 인터페이스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리에서는 저는 심지어 아직 시리에게 자꾸 말을 음성으로 시키기보다는 텍스트로 시키는 세대이긴 하는데 네, 이제는 더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음성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뿐만 아니라 비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인터페이스도 사용이 됐고 비전 프로를 꼭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앞에 보이는 큰 스크린이 아니고요. 거대한 맥을 대체하는 스크린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줄 수 있고 앞에서 보셔들었던 네,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런 게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앱을 만드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네, 데모 부스를 할 수가 없지만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가시면 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는 국내에도 데모를 할 수 있게 판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애플 스토어에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미래는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안경을 네, 여러분들이 80년대에 애플의 그 비전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네, 이런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80년대, 90년대에 이미 만들었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이 즐기고 싶고요. 네, 저도 3D 프린터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네. 이거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네,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 사진 찍으러 오시고요. 네, 저와 함께 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오늘 비전 OS 트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생생하게 즐기는 비전 OS의 내용들, 그래서 앱 개발도 해보실 수 있고 어떻게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AI 친구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게임 만드는 것도 있었고 네, 다양한 비전 OS 세션이 있으니까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